경험이 많으신 만큼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한 10년 후에는 사비토님처럼 이런 경험을 하고 있겠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안 하면 좋겠지만 맞아요. 하지만 이제 이게 반복되면 안 되겠죠. 네. 반복되면 항상 조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비토님과 함께 일할 때 저는 좀 약간 막내 막내였죠. 그런 거고 경험도 많지 않아서 이런 풍부한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1년 후부터 하겠죠. 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네.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혼자 여행을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처리를 하거나 그런 게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함께 일할 때는 저희 뭐 이제 사무실 직원분들이 함께 뭐 대사관에 동행을 해주신다든지 해서 그나마 뭐 수월하게 뭐 접속을 하고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뭐 팁 그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제가 주의사항하고 또 이제 팁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할게요. 먼저 그 주의사항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주의사항, 유의사항 두 가지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미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됐던 액세서리, 고가의 액세서리나 장신구, 주의를 끌 수 있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혹 우리 여행객분들이 여행을 가면 이런 것들 한국에서 보통 차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차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여행 왔으니까 사진도 이제 찍으셔야 사진도 되고 찍어야 되고 그런데 남미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안이 뭐 우리나라나 뭐 이런 뭐 일본 이런 나라들 같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장신구는 피하는 게 좋고요. 일단 표적이 됩니다. 범죄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간혹하면 착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뭐 배낭여행객이나 자유여행객분들이야 물론 또 직접 이렇게 하셔서 이런 내용을 모르시지만 또 패키지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말 가이드분들이 여러 차례 계속 안내를 하거든요. 또 인쇄물에도 표시를 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착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은 이제 범죄를 당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곤란한 경우들이 사실 여러 차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 여러분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간혹 여행을 가실 때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고 괜찮을 거야. 나 여행 경험도 많고 좋잖아. 그래서 그냥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그 방심 한 번에 정말 모든 여행이 끝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들면 물론 여행자 보험의 등급에 따라서 보상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다치셨을 때 뭐 병원에 간다든지 물건을 분실하셨을 때 혹은 잃어버리셨을 때 이걸 한국 가시면 일정 부분 보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여행자 보험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뭐 이런 패키지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여행자 보험을 보통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항상 뭐 패키지로 오시든 여러분들이 직접 여행을 자유여행을 하시든 개인 여행 하시든 간에 배낭여행을 하시든 간에 항상 여행자 보험은 꼭 들어놓으시라는 거를 제가 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휴대폰이나 카메라 분실도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은 가장 큰 게 뭐죠? 네, 카메라죠, 카메라. 핸드폰이 휴대폰이죠. 네, 어디든지 찍다 보니까 사실 이 휴대폰 자체를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휴대폰 잃어버리면 사면 되는데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내에 있는 그런 내용물들 거기에 우리 모든 추억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끝장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잃어버리시더라도 메모리 카드를 갖고 계셔서 항상 백업을 해 놓으시고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네, 그래서 뭐 우리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네이버 이런 데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마 다 하나씩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시면 그날 찍은 기록이나 영상, 사진들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네, 정말 뭐 많은 케이스를 봤는데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개인 정보도 다 휴대폰에 넣고 그냥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 여행은 남미 여행뿐만 아니라 모든 여행이 같습니다. 네, 모든 여행이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록을 백업을 해두시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용카드하고 현금을 같이 준비해야 돼요. 이제 하은 씨도 한국에 가본 지 좀 오래됐죠? 네,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도 1년에 뭐 한두 차례 한국 출장을 가는데 한국은 현금이 이제 거의 필요 없더라고요. 네, 뭐든지 다 그냥 가상 계좌로 뭐 카카오 뭐 페이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냥 휴대폰으로만 다 하려고 하시는데 실제 우리나라 같이 이런 기술이 발전된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선진국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와 현금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신용카드는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현금을 이렇게 빼는 서비스가 안 되는 나라들이 있거나 혹은 그 수수료가 매우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나는 달러로 찾고 싶은데 현지 화폐로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현금을 같이 다니셔야 되는데요. 현금은 이 남미는 미국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제 달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공용화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달러를 화폐로 바꾸는 게, 그러니까 현지 화폐로 바꾸는 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는 항상 뭐 50불, 좀 100불 아니면 한 20불, 약간 고가의 화폐를 갖고 다니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1불, 5불 뭐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환전을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혹은 해준다고 해도 정말 환율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드와 좀 약간의 현금, 하지만 현금은 조금 지폐로 뭐 20불, 50불, 100불의 지폐로 갖고 다니시는 거 좋고요. 이것을 항상 분산해서 보관을 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좀도둑한테 오늘 지갑이 털렸지만 따로 또 다른 데다 보관해 놓으시면 비상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분산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여행 국가별로 항상 여러분들이 여행하시는 나라별로 관광 경찰서나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정보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내가 너무 큰일을 당했어요. 그냥 뭐 지갑만 잃어버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권과 지갑과 갖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결국 현지 관광 경찰서, 대신에 언어가 좀 안 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사관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지 연락처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뭐 저희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한테 인쇄물을 나눠주잖아요, 그죠? 네. 그 인쇄물에 뭐 아르헨티나의 대한민국 대사관 정보까지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달러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현지에서 블랙마켓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환전해줍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환율을 좀 높게 받으려고 이렇게 정식 장소가 아니라 블랙마켓 같은 데를 이제 쫓아가요. 암달러 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잘 바꾸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개개 중에는 쫓아오게 해가지고 범죄를 하거나 오히려 다 털어가거나 혹은 환전을 해주는데 말도 안 되는 뭐 환율이나 환율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피해가 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암달러 상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정식 절차를 밟아서 뭐 정식 환전소라든지 은행에서 바꾸시거나 또 뭐 여행사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현지 뭐 가이드한테 바꾸셔도 아주 큰 손해 없으세요. 간혹 한국 분들이 좀 저희가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되게 오해하시고 좀 색안경을 끼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아니에요. 나라마다 좀 다르고 또 경험에 따라 아마 그런 게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뭐 저희는 좀 순수하죠? 네, 그런가요?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번째는 위험 지역을 패스하라 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보통 여행지는 관광지는 대부분 그래도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항상 손님들 중에 여행지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좀 위험한 지역, 빈민가라든지 혹은 추천하지 않는 장소를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호기심에. 근데 그럴 때 또 범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이것도 좀 뭐 안내자 입장에서는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나라는 무조건 나가지 마세요. 투어 끝나고 저녁 먹고 들어와서 무조건 나가면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유럽이나 뭐 아시아의 뭐 이런 일본 이런 나라들도 저녁에 또 어떤 저녁에 그런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려고 이렇게 뭐 일과 후에 나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위험 지역은 패스하라 그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현지 이 전문가,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하면 좋다. 이거는 이제 보통은 뭐 가이드가 되겠죠. 예, 그래서 뭐 배낭여행객도 계시고 또 자유여행객도 계시고 패키지 여행객도 계신데 이거는 이제 사실 옵션이잖아요. 선택사항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나라에 가셨을 때에는 그 나라의 현지 전문가를 만나서 하루 정도 안내도 받으시고 또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주의할 것들, 뭐 이런 환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부담이 되신다면 뭐 꼭 가이드가 아니더라도 또 현지에 사는 뭐 교포의 아들이라든지 뭐 이런 또 지인을 통해서 또 안내를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강도 아니면은 네. 소매치기 혹은 소지품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네, 그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는 것 첫 번째인데 네. 생겼다. 그러면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뭐 한국이라면 한국말이 통하니까 네. 뭐 사실 쉽게 해결이 되지만 여기는 또 스페인어권 나라, 브라질은 또 포르투갈어. 대부분 못 하시잖아요. 영어까지는 되는데 현지인들이 또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좀 네, 있거든요. 아르헨티나 분들은 영어를 길에서 뭐 네. 물어봐도 그렇죠. 제대로 대답을 못하실 정도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또 이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스페인어권이다 보니까 스페인어가 다 된다고 또 생각을 네.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이 중국 가면 다 중국말 하듯이. 예, 그래서 이럴 때 경우에는 일단 가장 좋은 거는요. 여행 인솔자나 가이드가 이제 동행한 경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유여행객이나 뭐 배낭여행객은 안 되지만 뭐 패키지 여행객이나 뭐 혹은 그날 뭐 투어를 신청해서 여행하신 분들은 가능하죠. 예, 네, 현지인들이 아무래도 그런 이분들이 스페인어가 되기 때문에 또 현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건이 만약에 발생했어요. 예, 만약 여러분들이 여행하시다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셔야 돼요. 예, 경찰에 신고하신 다음에 경찰과 동행해서 경찰서를 방문하셔가지고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작성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나중에 보험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 작성한 내용을 받아오셔야 돼요. 예, 꼭 받아오셔요. 그냥 작성만 하고 경찰한테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종이를 받아오셔야 돼요. 자신이 신고한 내용. 정말 예, 꿀팁이다. 정말. 네, 그거는 정말 이건 저희가 경험이 정말 많아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폴리스 리포트를 꼭 작성해서 그 증명서를 받으라 거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강도 사건, 뭐 좀도둑 사건 대신에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어떡하나. 그랬을 때 가까운 병원을 가야겠죠, 당연히. 네. 예, 아프면 일단 병원 가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응급실을 구아르디아라고 합니다. 구아르디아. 그 그렇죠. 병원에 가시면 되고 아르헨티나에는 병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립병원, 국립병원이 있어요. 국립병원은 말 그대로 무료로 진찰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대신에 뭐 현재는 약간의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또 치료를 받기까지의 대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립병원 같은 경우는 물론 비용이 발생하지만 수준이 좀 높고 그리고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장단점을 물론 비교하셔야겠지만 일단은 뭐 상해를 당하셨을 경우에는 근처 병원을 무조건 찾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경우 다 마찬가지예요. 여행자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보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 영수증,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해서 뭐 진찰 받았을 때 영수증, 그다음에 의사 처방전, 의사의 의견을 적어서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또 보험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네. 저는 병아리 시절이었지만 이 경험은 있어요. 막내 때. 네. 제가 투어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과수에서 넘어오신 분이셨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근데 그때 이과수 막 폭포 아름다운 절경 감상하시다가 뭐에 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막 붓고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럴지? 국물? 약간 이런 데서 저희 오래 살다 보니까 경험티가 한국말이 살짝 안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막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물. 진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르디아에 갔습니다. 국립병원이었고, 근데 확실히 대기 시간도 너무 길고, 그리고 거기서 아르헨티나 의사들은 뭐를 이렇게 빨리빨리를 안 해줘요. 뭐 의사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이나 그러니까 모든 뭐 가게 뭐 다 엄청 느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그때 아마 서비터님께 보고를 안 하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보고를 안 했죠. 그래서 맙소사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안 다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도 그걸로 인해 뭐 투어를 놓치실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 투어를 마치고 바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좀 맞아요. 불편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이 아니라 공항에도 그 의료 의무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한 응급처치는 공항 내에 있는 의무실에서도 또 가능합니다. 처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하은 씨가 좀 경험을 말씀해 주시거나 또 제가 설명한 내용들 보면은 항상 자유여행객이나 그러니까 배낭여행객분들은 좀 오히려 이럴 때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좀 며칠간 여유 있게 여행하시면서 가시기 때문에 조금 빨리 뭐 이런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데 이런 패키지 여행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좀 타이트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여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또 직원이 파견이 돼가지고 또 같이 동행을 해서 뭐 통역도 해주고 또 이렇게 치료를 빨리 해결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네. 그분도 다행히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또 말도 잘하거든요, 스페인어를. 잘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무사히 치료받고 이제 다음 나라 패키지 이어서 가실 수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또 그 경우인데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이거는 이제 사건 중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예, 물건 잃어버려 만약에 다치시면 일단 빨리 병원에 가. 근데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당장 이제 여행하는 나라를 못 떠나고 한국에 귀국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권을 분실할 경우에는 일단은 경찰서 방문하셔가지고 폴리스 리포트 작성하시고 그리고 대사관으로 바로 가셔야 돼요. 예, 대한민국 대사관에 가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폴리스 리포트와 함께 신고를 해주시면 그 대사관 내에서 임시 여권을 발행을 합니다. 예, 저도 한 13년 경력 동안 여권 분실 사건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네, 물론 도둑 훔쳐간 경우도 있고 또 약간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대사관에서 바로 임시 여권을 마련해줘서 귀국할 수 있는. 예, 대신에 임시 여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제한사항이 많아요. 첫 번째, 미국 비자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 비자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없어졌으니까 그 정보가 사라지다 보니까 미국을 통해서 귀국이 안 돼요. 예, 요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행 지속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여권을 인정을 안 해주게 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귀국용으로 쓰시던가 혹은 여행을 하더라도 또 그거 알아보셔야 돼요. 그 당시 내가 또 어느 나라를 여행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권을 빨리 받으시려면 항상 그 여권 사진을 여러분들 갖고 다니세요. 한두 장 정도 갖고 다니시면 비상시에 그 여권 사진을 활용해서 임시 여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혹은 또 그 찍으러 또 어디를 가야 돼요. 사진 또 샵에 가갖고 또 찍고 인화하고 하면 또 이미 한두 시간이 걸리니까 항상 여유분으로 여권 사진을 갖고 다니자. 이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권 사본. 그래서 미리 휴대폰이나 아니면 복사를 해두세요. 예, 그래서 여권 사진하고 여권 사본을 가지고 다니시면 비상시에 좀 그래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다양한 내용들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남미의 치안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범죄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꿀팁,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저희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었는데요. 하은 씨는 좀 어떠셨어요? 저 오늘 정말
이 업종에 있었지만 모르던 것들도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직 어리잖아요. 이제 앞으로 여행 다닐 기회가 많을 텐데 그렇죠.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다 적용되는 그런 꿀팁들을 배워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 또 뵙게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제한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2022년도부터 그래도 조금 더 백신도 맞으시고 또 여행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좀 소개했던 내용들은 뭐 개인 여행, 자유 여행, 배낭 여행, 패키지 여행자분들 모두한테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즐거운 여행,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하고 건강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빠른 시간, 빠른 시일 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아르헨티나 사비토였고요. 네, 하은인 아르헨티나 채널의 하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